당신의 혈당계가 매일 아침 보여주는 그 숫자 정말 운명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죠. 또 올랐네. 약을 늘려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언제 먹느냐만 바꿔도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인 발견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에서 발표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단순히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체중을 감량했을 뿐인데 그중 46%가 당뇨병 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공복이라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을 걸으면 몸에 안 좋다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상식들이 사실은 우리를 당뇨병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하루 종일 음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배불리 먹고 그렇지 못하면 하루 이틀은 굶는 것이 당연했죠. 우리 몸은 바로 그런 환경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스물네 시간 언제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침 7시 토스트, 오전 10시 커피와 쿠키, 점심 12시 한상 가득, 오후 3시 간식, 저녁 7시 또 한 번의 식사, 그리고 밤 10시 치킨 한 마리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먹는 생활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올라가고 그때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먹어서 인슐린이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24시간 내내 일하는 직장인처럼 췌장도 지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포들도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먹는 시간을 제한해서 췌장에게 휴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췌장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도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 즉 공복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을지를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혈당 조절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특별한 식단을 따르거나 운동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언제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16시간이라고 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정오에 첫 식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잠자는 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고작 8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인슐린 수치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죠. 특히 간과 췌장 주변에 붙어있던 내장 지방들이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개인 지방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방이 어디에 쌓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엉덩이나 허벅지에 쌓이는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간이나 췌장, 복부 내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지방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영국 뉴캐슬 대학의 로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쌍순환 가설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먹으면 여분의 에너지가 간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간이 인슐린에 저항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순환은 췌장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니까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췌장 주변에도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과 췌장 주변의 지방을 제거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체중의 15% 이상을 감량한 사람들 중 86%가 당뇨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5%라고 하면 70kg인 사람이 약 10kg 정도 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중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빼느냐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근육까지 빼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핵심은 지방만 선택적으로 빼는 것이고, 특히 간과 췌장 주변의 내장 지방을 집중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평상시에는 포도당을 주 연료로 사용하다가 공복 상태가 되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케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특히 내장 지방이 우선적으로 타게 됩니다. 마치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먼저 치우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공복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3일 정도만 넘기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는 공복 상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에 적응하면 집중력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우리 조상들도 배가 고플 때 사냥에 집중했듯이 공복 상태의 뇌는 더 예리해지거든요. 물론 공복을 시작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인슐린이나 설포뇨소제 같은 약물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공복을 시작하면서 점차 약물 용량을 줄여가고 최종적으로는 약물을 완전히 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의 또 다른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식단표를 외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음식을 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먹을지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6시간 공복을 한다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됩니다. 물이나 무가당차, 블랙커피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최근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16시간 공복을 12주 동안 실시한 사람들의 체중이 평균 3% 감소했고 공복 혈당은 평균 16.3g 감소했다고 합니다. 겨우 12주 만에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식사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었거나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GLP-1 작용제라는 새로운 종류의 당뇨병 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는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한 경우도 많습니다. 공복과 이런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물론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수술도 있습니다. 위우회술이나 위소매절제술 같은 대사 수술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체중의 30% 이상을 감량할 수 있고 당뇨병 완치율도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위험도 따르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먼저 공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물을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을 실천할 때 성공률을 높이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6시간을 시도하지 말고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공복 중에는 탈수가 되기 쉬우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공복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공복을 깨고 첫 식사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굶었다고 해서 폭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부터 천천히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정제된 것보다는 통곡물이나 야채 같은 복합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공복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허리둘레도 주기적으로 측정해보세요. 혈당계가 있다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수치가 6.5% 이하로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뇨병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대사가 느려진다는 말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공복하면 근육이 빠진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복을 통해 당뇨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48세 김씨의 경우 당화혈색소 7.8%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6.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체중은 14% 감량했고 복용하던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52세 박 씨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던 그가 1년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무려 19%나 감량했죠. 공복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이제 당뇨병 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당뇨병의 정도나 다른 질환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복이 당뇨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수술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비용도 들지 않죠. 공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굶는다는 생각보다는 췌장을 쉬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공복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간과 췌장이 쌓인 지방을 정리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다, 굶으면 안 된다는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은 단순히 당뇨병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체중 감량, 심혈관 질환 예방,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 에너지 증가, 수면의 질 개선 등 삶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하루 16시간의 공복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혈당계가 보여주는 그 숫자, 이제는 운명이 아닙니다. 공복이라는 열쇠로 당뇨병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일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16시간의 공복,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췌장을 살리고 간을 회복시키고 결국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